원예 시설인데요. 원예 시설하고 버섯 재배사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예 시설을 강의해 드리면 버섯 재배사는 여러분들이 정리 옆에다가 시설 가입, 작물 가입, 부대 시설 해보면 차이점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그건 좀 해보셔야 되고요. 원래는 그 240쪽 보면은 용어는 원래 뒤에 구성을 해놨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구성을 할 때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목적 이렇게 됐었잖아요. 벼가 아마 그 구조를 맞추려고 정리를 앞에 내놓은 것 같습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하우스하고 농지하고 차이가 뭐냐면 농지는 하나의 경작지였잖아요. 시설은 뭡니까? 하우스는 하나의 시설. 거기만 달라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 즉 지번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하나의 농지냐 하나의 시설이냐 요 차이가 있다면 농지라는 정의를 쓸 수 있는 분은 하우스를 못 쓸 수가 없죠. 그것만 다르기 때문에. 단동과 연동의 차이는 지붕이 하나냐 지붕이 둘이냐. 그러면 한 지붕 세 가족은 단동 하우스예요, 연동 하우스예요? 한 지붕 세 가족인데 단동 아닙니까? 단동이죠. 한 지붕 세 가족. 그러니까 작물들은 세 종류를 심고 있지만 시설로 본다면 한 동에 한 가지 단동 하우스다.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유리온실 있고 고정식하고 이동식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정식은 존치기간은 그 농지에 시설물이 있는 기간을 존치기간이라고 그래요. 그게 1년 이상이면 고정식. 이동식은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식은 존치기간이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한시적 휴경도 포함했잖아요. 밑에 용어 정리되어 있죠. 한시휴경도 휴경이 있는데 한시휴경은 혹서기에 그죠? 토양 수독이나 피복제의 교체 등을 위해서 잠시 쉬는 기간을 한시휴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은 농사를 안 짓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작물로 바꾸거나 또 토양 수독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휴경을 하는 거니까 1년 이상인 경우고 그러면 이제 이동식은 1년 미만인데 이때 구조체를 철거해야 돼요. 물론 피복제만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설을 할 때 구조체를 좀 뼈대를 세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닐을 씌울 거 아니에요. 이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 이제 원예 시설을 몇 년간 이렇게 농사 지은 분들은 고정식 하우스겠죠. 그런데 가을에 철제 빈 같은 거 땅에다 꽂아가지고 뭐 뚱땅뚱땅 박아서 꽂아가지고 비닐 씌워서 딸기를 재배했어요. 빨리 수확하고 비닐 걷어내고 그 구체 뽑아내고 거기다가 물 대가지고 벼를 심었어요. 그건 뭐가 된다고? 이동식 하우스더라. 근데 피복제도 사실 그렇게 피복제는 그래도 단순하지만 그 구조체는 땅에다 박았잖아요. 그럼 뽑아야 돼 시간 많이 걸리고 인건비 들죠. 그럼 또 다시 어째야 돼요? 가을 또 박아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죠. 그럼 어째요? 꽂아 놓은 상태. 물론 농작업을 하는 데는 좀 불편하겠죠. 로타리 쳐야 되는 경운기 꽂아야 되는데 막 경운기 그죠? 뭐 피해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작업하는데 그렇지만 다시 뺐다가 다시 넣고 하는 그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서는 좀 감내할 만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이동식 하우스를 한다. 한시적 휴경, 고정하우스의 경우 혹서기는 언제냐? 어마어마하게 더울 때를 혹서기라고 그래요. 너무 더워요. 그러면 너무 추울 때는 아니냐 이거죠. 그 상관없잖아요. 보통 시설은 더우면 뭐 하면 돼요? 난방장치 틀면 되잖아요. 겨울에 추우면. 근데 더우면은
아무리 에어컨 즉 냉방장치나 환기장치에도 한계가 생기겠죠. 그게 어째요? 좀 쉬자 이거지 쉬자.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한시적 휴경이라고 한다. 혹서기에 아주 더울 때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략 한 7, 8월경이 혹서기잖아요. 이때는 좀 농사를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시설 재배용 하우스를 거기 면적 체크해 봐요. 80% 이상을 즉 하우스 면적 중 80% 이상의 시설 작물을 재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우스라고 해요. 시설 작물 하우스. 피복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네요. 폴리에틸렌 필름, 에바 즉 비닐 초산, 기능성 필름인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이 피복제였더라. 그다음에 반원형하고 복숭아형은 시설 그 사이드 옆에 처마가 있느냐 없느냐로 많이 따져요. 그래서 반원형은 처마가 없는 거, 복숭아형은 옆에 처마가 있는 거 이렇게 구별됩니다. 처마가 있고 없고 차이가 뭐 얼마나 있을까요? 앞에 말고 앞에 처마가 있겠 옆에 그러면 이 정도 처마 이 공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처마라는 게 이 공간 아닙니까? 아무래도 비가 내려도 그것이 곧바로 시설 쪽으로 물이 튀지 않겠죠. 처마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처마를 생각하면 돼요. 참 우리나라 기와집이나 초가집이 처마가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처마의 용도가 그렇죠? 이 사이를 처마라고 하죠. 그죠? 여기 처마라고 해요. 처마라 하는데 이게 과학적인 논리가 있답니다. 단순한 처마이기도 하지만 온도 조절, 습기 조절, 작업 공간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는 게 처마의 기능이죠. 왜냐하면 그 배추 캐왔는데 갑자기 비 내리면 배추 따듬어야 되는데 따듬을 데가 없죠. 그렇습니까? 처마 곡하고 처마 밑에서 따듬잖아요. 농기구도 그다가 처마 벽에다가 못 박아놓고 걸잖아요. 그죠? 뭐 그런 기능이 처마의 기능인데 시설에도 근다면 시설도 처마가 있으면 반원형이란다. 복숭아형 없으면 반원형이 한다.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고 뭐 내면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내재해형 14번. 원래는 농협 전산망 즉 NH 손보의 전산망에 적산 프로그램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재해형 하우스는 없어요. 그렇지만 농林축산식품부가 쉽게 말해서 보증해주는 그런 내재해형 규격의 시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은 원예 특작 시설 내재해형 규격이라고 해요. 그렇게 설계된 시설은 인수가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원래 농협의 전산망에는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도 정부가 검증한 거 그것은 가입이 된다. 존치기간 15번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을 얘기한다. 하천부지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글쎄 뭐 우리 시험에 낼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예전에 하천부지에서 연구 좀 많이 해봤는데 뭐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에서는 시험이니까 뭐 안 낸다고는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까지 다 공부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아직도 한 번도 안 냈고 그러긴 하지만 혹시 이제 뭐 이런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습 신수제 17번은 공부했던 거. 18번 정식 어디까지 정식을 쓰셔야 되면 쓰실 때는 하우스 내로 옮겨 심는 것까지는 쓰셔야 돼요. 하우스 내로 옮겨 심는 것까지는 그래야 정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식은 그냥 본 포장지에다 옮겨 심는 게 정식이잖아요. 근데 원예 시설에서의 정식은 하우스 내에 옮겨 심는 것을 정식이라고 한다. 생산비 및 보장 생산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원래는 표준 생산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정 생산비가. 그런데 그 표준 생산비 다시 말해서 보정 생산비는 고치수 공부했지만 생산 준비 생산비 개수가 있고 생량의 생산비 개수가 있고 수학 생산비 개수가 있는데 생산비는 여태까지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비에서 수학기를 빼면 기본적으로 이 생산비가 된다. 그런 개념을 쓰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보험 목적 들어가 볼게요. 시설물,
그다음에 부대 시설, 그다음에 시설 작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시설물은 단동이든 연동이든 상관없어요. 누리도 되고 내재형 하우스도 되는데 라브만 체크하면 되죠. 목재, 축재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버섯을 한번 넘어가면은 버섯 한번 제가 그 뺄 거 생각 말씀해 드릴게요. (256쪽에) 256쪽 시설물, 부대시설, 버섯이 두 개 있죠. 3번의 버섯은 전체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건 원래 2번 설명이에요. 2번 설명인데 2번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어쩝니까? 2번 설명인데 2번 설명하고 3번 설명이 어째요? 똑같죠? 그러니까 3번은 전체를 삭제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시 돌아와서 목재 축제는 안 되죠. 버섯 재배사도 목재 축제 안 되죠. 인삼 해가림설은 목재는 되죠. 왜냐하면 해가림설은 목재하고 철재가 있으니까 그렇게만 구별하시면 돼. 그 다음에 시설 작물 245쪽에 이건 원래는 품목으로 쭉 됐는데 분리해 준 거예요. 분류를 해줬어요. 과체류, 화해류, 엽경체류, 근체류인데 화해류는 네 가지만 해줍니다. 자, 꽃이 네 가지만 있을까요? 실제 거기 화해 단지에서 재배하는 꽃은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수십 종을 재배하겠죠. 그러나 농작물 재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네 개다. 장백산 국화다라고 한다고 있잖아요. 장백산 국화 예뻐요. 장미, 백화, 국화, 카네이션. 장백산 국화만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뭐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이거 어떤 거 된다는 데도 시험 안 내겠지만 화해는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장백산 국화를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정식 또는 파종 후 재배 중인 시설 작물만 보장이며 육묘는 안 됩니다. 버섯도 똑같아요. 버섯도 종묘는 안 되죠. 종균은 안 되고 실제 재배를 해야 된다라는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여기서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시설 작물 여기 지금 246쪽에 보통약관,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에서 시설 작물 한번 봐볼게요. 원래 부대 시설을 또는 시설물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시설 작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농업용 시설물, 그다음에 부대 시설, 시설 작물이 있는데, 그죠? 분명히 앞에 지금 245쪽에 있는 시설 작물은 인수가 가능한 작물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것이 어떤 품목들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것만 소개한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시설이니까 이것을 보장해 주려고 만든 상품인데 거기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재배 안 하면 또 인수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죠.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하면 해주겠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조체하고 부대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직접 피해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막 구조체가 버티고 있다가 안 되니까 작물한테 얘기합니다. 야, 수박아, 나 좀 붙들어라.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박이 붙들 힘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무더위 붙더니 그럼 쓰러진다고 같이 비그를 쓰러다가 수박밭 그냥 쓰러져 버린 거잖아요. 밑에는 수박 다 깔아 뭉개졌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죠. 그러면 구조체로 의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그 작물을 어쩐다고요? 보상을 해준다. 그럼 이 말이에요. 갑자기 시설 내에 온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구조체도 멀쩡하고 부대도 멀쩡한데 안에 있는 작물이 타 죽었습니다.
그거 보상해 준다고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 이 말이 안 해준다. 그러니까 구조체나 부대 시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작물의 피해는 보상 안 할란다. 그죠? 그게 첫 번째잖아요. 즉 읽어볼까요? 1. 구조체, 피복지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작물 피해가 입을 때. 두 번째,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유급 무효. 자, 이거죠. 잘 봐. 태풍도 안 왔어요. 그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직접적인 피해 발생해서 그런데 자연재해로 그랬다면은 폭염이 왔어요, 이제. 이 말이잖아요. 폭염 때문에 그 철제로 만든 구조체가 탔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죠. 뭐 안 닿는 소리잖아요. 그랬다면 뭐 어디 사기지 그것이. 그런데 안에 있는 작물들이 전부 꼬실라졌다. 그럼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피해가 얼마가 나야 된다고요? 작물 전체가 70% 이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 더 이상 안 지키다고 뭐 해야 된다고요? 포기했을 때 보상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 조건. 세 번째는 뭐예요? 기상특보 발령할 때의 그 기상 관련 재해로 피해를 입었어요. 자, 이럴 수 있죠. 태풍은 어차피 구조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태풍 때문에 안에 있는 작물이 피해를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거 생각해. 집중호우가 한다. 호우라면은 또 이게 달라지죠. 시설이나 부대시설은 비가 와도 정말 엄청난 비가 오지 않는 한 구조체가 무너지진 않잖아요. 근데 작물이 있습니까? 침수 피해 입을겠죠. 물론 침수는 과수는 꽃눈이나 과실이 열매의 단 부분이 침수예요. 그러나 밭작물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15cm, 인삼이 15cm인 이유가 인삼은 15cm 미만의 두둑은 인수 제한인 것은 15cm를 뭐로 보기 때문에 침수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수가 15cm인데 밭작물은 비가 많이 오면 분명히 시설 안으로 우리 보통 여름에 보면은 비 많이 올 때에 방송 보면 나오잖아요. 시설은 멀쩡한데 그 안에 침수해갖고 뭐 수박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쩐다고요?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보상된다고 봐야 되죠.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조건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쓸 거라고 하면 쓴단 말이지. 조건 모르면 못 쓸 거 아니에요. 세 가지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애울 것은 뭐가 있냐? 특별약관.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하고 247조 제일 밑에 있는 수재 이연 부부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다시 이쪽에 화재 대물이 뭐냐면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농원시설 및 부대시설 내에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사실 망그러뜨리는 표준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재물에 뭐 피해를 주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망그러뜨려 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쓸 때는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망그러뜨려 써야 됩니다. 망가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있는 대로 쓰자고 있는 대로. 아 진짜 그렇죠. 뭐 재밌죠. 뭐 웃자는 얘기죠. 그것은 이 경우는 우리 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우리 것만 태우면 나 보상 받죠. 받죠. 근데 이것이 우리 것만 태운 게 아니라 옆집 하우스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태워버릴 수 있죠. 그 경우에 보상한다고 안 한다고요? 한다. 무엇으로 할 때?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이것 때문에 가입했다면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가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47쪽에 있는 수재 이연 부부장은 무슨 말이에요?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 수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의 수재의 방제와 긴급避難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이 생기는 보장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이건 안 받은 거예요 반대로. 자 이거 신기하네. 지금 화재 재물 배상 책임 보험은 가입하면은 그로 인한 것은 보상을 받아서 내가 받는 건 아니지만 제3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수재 이연 부부장 특약은 뭐냐면 이러한 재해가 발생해도 나는 보장을 안 받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보험에 가입해 놓고 뭔 보장을 안 받은디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사람을 한번 해볼게요.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우리에게 가장 큰 제약은 뭐예요? 나이죠. 나이 먹으면 보험 가입도 제대로 안 돼요. 두 번째 뭐니까? 건강 상태죠. 보험료 납입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안 따지죠. 그러니까 첫째 나이냐 아니면 건강 상태냐 한데 이 사람이 내가 전체 암을 다 보장받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 3대 암이 뭐 광고마다 다르니까 뭐 위암, 폐암, 뭐 간암 정도 아닐까요? 뭐 대장암도 요즘에 많이 뜬다고 하고. 근데 내가 위암도 보장받고 싶어요. 간암 위암 받으면 다 받아야 되죠 뭐. 근데 다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커져요? 보험료가 커지겠죠 당연히. 하여튼 그래도 받아야 되죠. 그래도 해놔야 돼. 하여튼 뭐 몇 종이 됐든 간에 암이나 암은 다 받아놔야 돼. 근데 이 진단서를 뜯어봤더니 진단서를 이런데 첨부했더니 진단서에 위염이나 이런 걸로 자주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회사 생활 때는 이 사람은 위염으로 계속 병원에 갔기 때문에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계약자보다는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이 사람 평생 비암 안 걸릴 수도 있고 한 번도 병원 위암 뭐 밥만 먹어도 그냥 2분이 소화해버리고 그냥 또 먹고 하는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위암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날 때는 정해져도 갈 때는 안 정해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인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냥 삶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 오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오지 말라는데 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오지 말라는데 가족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제 오라고 하는데 안 가는 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오지 말라는데 가는 사람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자꾸 병원도 갔구만요. 그러면 조건이 뭐냐? 내가 위암으로 발생한 암보험은 보장 안 받을 테니 간암이나 폐암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라. 그랬더니 대체 뭐 간 때문에 뭐 간약을 먹거나 폐로 인해서 호흡기질이 있는 것이 없어요. 전혀 증거가 증명이. 그러면은 이것을 받지 않는 걸로 전제로 해서 다른 암을 보장해 주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보장이라고 한다. 부담보. 그게 부담보 내용이죠. 그래서 대부분 시설은 물이 많은 지역에 많이 설치를 해요. 물대기가 좋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강 연안에 시설이 많습니다. 근데 강 연안에 많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침수, 범람의 소지가 많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맨날 범람할 줄 아는데 보험 가입시키거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인수 제한인데 어찌해야 될까요? 그럼 회사가 제시하죠. 그러면 수지 이연 부보장 할라요? 그것이 무엇인데요? 물난리라는 것을 안 받고요. 나머지 다 보장해 줄게요. 그러면 불도 해준다요? 해주죠. 일부러 내면 안 됩니다. 불은 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이 있잖아요. 일부러 내는 건 뭐예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정말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보험금 청구하면 줘야 안 줘요? 안 주자고 약속했잖아요. 이미 정해놨다니까 약정서에 나는 물로 인한 보상을 안 받겠다 약정했는데 보험 받았더니 마찬가지죠. 내가 위암으로 안 받겠다고 부보장 부담보 해놨으면 내가 위암이 생겼다 하더라도 뭐라고 주장해야 돼? 나는 위암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소장암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능하죠. 그게 이제 보험 사기죠. 명백히 위암인데 그 의사님하고 짜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있어요. 가축제 보험이 보험 사고가 있다 하니까 보험 사기를 적발하면은 사례금을 줘요. 건당 뭐 30만 원, 50만 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만큼 이제 평가사를 믿고 좀 적발하라고 준 게 아니, 그 적발하라고 주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평가를 좀 잘 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예요. 그걸 뭐 적발하니까 돈 주네 이게 목적이 아니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소강아지가 죽으면 원래 생후 15일령부터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에 면책 기간이 있죠. 얼마예요? 3개월. 그러면 부상도 다 줘요? 질병만 안 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바로 안 줘.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 안보험에 가입했는데 1년 이내에 발병하면은 1년 지나 그 기간 지나면 2분의 1만 주죠. 근데 3개월 이내에 발병하면은 안 주자 아예. 그러니까 어쩌라고 했어 내가. 이게 안보험에 가입했으면은 아파 죽을지라도 3개월 이내는 어쩌라고요? 병원에 가지 말라고요. 또 더 참을 수 있으면 1년간 더 참아. 가족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을 못이야? 저는 해요. 할 거예요. 저는 하겠어요. 내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 1년이 아직 3개월이 안 돼서 보험 가입한 지가 병원 절대 안 갑니다. 응? 이 한 몸 희생해서 가족을 살리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지. 그러나 모르죠. 안 해보면 더 빨리 갈지도. 그래서 면책 있듯이 소도 면책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3개월, 2개월인가 될 건데요. 2개월인가요? 부상이? 근데 송아지가 돌아갔어. 그러면은 신고를 하면은 그게 면책 기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니까 방법 첫째, 땅에다가 묻은다고 묻었는데 안 묻어. 아니면 냉장고에다가 잘 보관해놔. 그래갖고 평가사가 오면 그때 꺼내가지고 오늘 죽었어. 해동을 잘 시켜놔야 되겠죠. 얼음물 뚝뚝 떨어지면은 누가 봐도 이거 냉동고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곤란하니까 하루 전부터 내놓으면 냉동 싹 되고 해동돼가지고 어제 돌아가셨는데요. 배 한번 따봅시다. 배 따면 이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 이제 뭐 없애면 돼. 2표 있잖아요. 2표. 원래 2표가 없으면은 그거 증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표가 뜯어내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너 3개월 형이지? 잠깐만 너 와봐라. 왜 어때? 2표 좀 빌리자. 빌려갖고 갖다 붙여놓고 출생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 출생신고를. 얘는 3개월짜리인데요. 보험금 받으려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농작물도 아마 보상제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축은 확실히 정해놨더라고 금액을. 부보장은 보장을 안 받는 거예요. 화재 대물은 보장을 받는 건데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다고? 제3자가. 넘어갑니다. 보험기간은 이동식은 존치기간이 몇 개월이다?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 존치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정해 볼까요?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뭐 제곱미터 시설비에다가 전체 가입 면적을 곱하면 되죠. 그걸 제조달 가액이라고 그래요. 동형의 신품을 제조달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조달 기준 금액 가액 이게 제조달 이게 뭐냐면은 동형의 신품 이걸로 정해요. 그런데 유리 온실의 경우에는 5만 원부터 제곱미터 시설비가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기도 하죠. 싼 것은 5만 원, 유리 온실은. 그러면 50만 원이니까 만약에 물론 유리 온실은 가입 면적에 제한이 없죠. 원래 유리 온실이 아닌 다른 시설은 300이 최소 가입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리 온실도 한 300 해볼까요? 300에 5만 원짜리 하고 300에 50만 원짜리 단가는 어마어마하죠. 그죠? 뭐 10배니까 얘가 3, 5, 15에 1,500이면 이거 1억 5천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그런데 여기다가 얼마 한다고요? 90에서 130%를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이 금액의 90%,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이 이 금액의 130%가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이었는데 원예 시설이나
버섯제 배사는 90에서 130이더라. 요거 체크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작물도 한번 해볼까요? 체크를.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액 금액을 결정한다. 거기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50에서 100%. 근데 생산비는 단위입니다. 생산비는 여러분 이 과목에 다 나와 있죠. 품목마다 생산비가 뭐 몇만 원짜리도 있고 몇 천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 과목에 보면은 그 원예 시설 작물들의 단가가 전부 있으니까 그건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해년마다 다를 수 있고 안 외워도 줄 거니까 그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보험료가 구별될 때 여러분들이 뭘 오해하셔야 되냐,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오해 안 하고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 곱하기 지금 공부한 거라면은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고려된 거냐면은 여러분 249쪽에 있는 종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경남도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이쪽에 영남 지역의 시설이 두 번째로 많아요. 전국 대비. 낙동강 주변에도 시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강 근처의 시설과 연안 지역의 시설이 가격이 다르겠죠. 또 재해 빈번도로 발생 다르죠.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어쩔 거예요? 다르겠죠. 그것을 얘기할 때는 이게 뭐 지역별 보통 영업요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기 지역이다 아니면은 영남 지역이다 분명히 다를 거 아닙니까? 이 요율이 이게 주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영남 지역에서 원예 시설 하는데 나는 성격이 주도 면밀해서 웬만한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아무리 큰 거 와도 견딜 수 있는 시설물로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있다 한 10년 있다가 또 다른 거 짓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성향 문제니까. 그게 뭐냐면 이를 기준 놓고 봤을 때 튼튼한 걸 뭘로 봤다고요? 0.7부터 시작하죠. 일종이 0.7부터 1.2가 있잖아. 1.1.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주 튼튼한 걸로 지을 테니까 보험료를 이만큼 할인해 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보통으로 지었으니까 그냥 그만큼 낼란다. 나는 좀 약하게 지었지만 그래도 웬만큼 자연재해는 견딜 거야. 그렇지만 보험료 좀 더 낸다. 회사가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건물이 튼튼하니까 보험료 깎아줄게. 건물이 좀 허술한데 가입 안 하면 말고 가입하더라도 어쩌라고요? 보험료를 좀 더 내시오. 즉 할인과 할증의 개념이 뭐라고요? 요율 상계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 위에 보면 지역별 농업물 수용물 종별 보험 요율이란 말은 이것만 대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고 요율이 정해졌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같이 계산해라. 같이 계산해라. 그다음에 이제 자 이거 있어요. 보장 수준별 이업률은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게 내가 회사한테 말해요. 나는 50%만 보상받을게 하면은 회사는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사장님, 저 시설 대해서 50%만 보장받으랍니다. 그럼 땡큐, 노 땡큐요. 땡큐죠. 100% 다 받으랍니다. 그러면 노 땡큐는 아니어도 최소한 땡큐는 아니잖아요. 그래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50%만 보상받겠다는 사람과 100%를 다 받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차등화를 두려면 뭘로 차등화 둔다? 보험료로 차등화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래요? 0.5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1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보상 비율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보장 수준별 범위가 정해져요. 안 주면 계산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면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이 계약자 나는 50%만 받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금액을 해볼게. 1억에 가입했어요. 가입인데 나는 보장을
5천만 원 받을게. 이런 계약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50%고 1억 가입했는데 난 1억 다 받을래 하면은 그냥 일로 가겠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보험료 내라. 요게 보상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를 보게 되면은 보장 거기 249쪽에 보장 수준별 이협률이 100%가 제일 크죠. 50% 제일 작은데 그 비율이 10% 단위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봐봐요. 이제 부보 비율엔 할증 개수는 아마 50% 받겠다니까 제일 크고 100% 하겠다니까 제일 적죠. 그럼 이 말은 50%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야 되고 100%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가 그대로고 그죠? 이게 뭘까? 부보 비율. 아까 요걸 조심해야 돼. 요건 내가 보장을 적게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험료 깎아주는 거죠. 그 대신 비리 보상이죠. 어차피 이것도 50 받게 됐으니까. 이거 뭐냐면 부보 비율은 이건 부보장이 아니에요. 부보 비율은 뭐냐면 내가 1억 정도의 보험 가액이 있는데 우리 시설은 절대 1억 소리 안 나. 그래요? 그러면 나는 5천만 원만 가입하겠다. 이거 일부분 됐지, 일부 보험이. 근데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보험료 깎아줬잖아요. 보험료 올렸잖아요. 얘는 1억인데 5천만 원 만약에 피해를 발생했는데 보장 수익 50%면은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자부담 생각하지 말고 1억 보험 가액이었는데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 50%였어요. 그리고 피해가 50%가 났습니다. 그러면 얼마 받는다 보상? 1억에 대한 0.5에 다시 0.5죠. 2,500만 원이겠네. 그 비리 보상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1억을 가입했는데 나는 부고비를 5천만 원 할란다. 그래요. 근데 피해가 3천만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비리 보상을 하면은 1억에 대한 3천만 원이니까 2분의 1을 다시 줘야 되잖아요. 즉 1억에 대한 5천만 원에 대한 3천만 원이니까 1억분의 2분의 1에 3천만 원이죠. 그럼 1,500인 거예요. 근데 부보 비율이 뭐냐면 5천만 원 났어? 이거 다 주라 보험료. 전액 다 주라 보험금을. 약간 불량한 느낌이 들죠. 근데 계약상은 불량한 게 아니라는 거죠. 4천만 원이 나왔어. 나는 보험금 얼마 받겠다. 4천만 원 다 주라. 회사에서는 아니 보험 뭐 5천만 원 가입했고 4천만 원 주라고 원래는 2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일반 비리 보상이면. 근데 4천만 원 다 주라고 하니까 주겠다 하는 게 부보 비율에 따른 할증이에요. 그 대신 그 계약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째라고요. 더 내라. 더 내라. 대략 얼마 더 비싸요? 1.5배 이상 비싸죠. 그렇지만 회사는 1.5배 보험료 더 받은 대신에 원했던 약속만큼의 얼마큼 전액 다 주는 거예요. 5천만 원에 5천만 원까지 다 줘요. 6천만 원 발생은 얼마 줘요? 아니야. 그때는 5천을 줘야지. 여기까지만 주는 건데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은 다 주는 거. 비례 없이 다 주는데 5천만 원을 초과하잖아. 그러면 5천만 원만 줘요. 여기에서 보장 수준이 이임 없으면 5천만 원 발생 5천 주죠. 6천 발생하면 6천 주죠. 근데 수준이 50%면 다시 2분의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 5천만 원 가입했으면 5천만 원 보상이 나오면 손해보면 다 줘요. 자기부담 따로 빼고. 그게 바로 부보 비율에 따른 할증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건물이 튼튼한 건물일수록 재해에 잘 견디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설마 뼈대까지 다 날아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 대신 보험 가입 금액을 적게 하되 보험료를 더 내면서 그 소액을 전부 받겠다. 얼마만큼? 보험 가입 금액 여기 부보비를 가입한 양만큼만 다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잡하지만 원리가 이것은 보험료 할인, 이건 보험료 뭐 할증 이유는 이건 내가 좀 적게 받겠다. 이건 손에 난 대로 다 받겠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원래대로 이거에다가 그냥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적용 안 하면은 그대로 그냥 손해 만큼 다 받는 거지 뭐. 요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애지간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내일은 반드시 올라가야 할 상황이 있어요. 제가 원래 또 못 가면 그냥 자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반드시 가야 하는 일인데 돈 받고 하는 일이면 제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안 받고 교육을 해주는 일이라 가야 됩니다. 사람이 돈 받고 가는 일이면 안 가면 욕을 안 해요. 근데 돈 안 받고 교육해주는 무료 강의 때 안 가면 욕을 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오늘 한 2, 3분씩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